오늘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싹 날려버려 주실 김종환 작가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100명 넘게 오셨는데 계속 채팅창 오시면서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지금 이렇게 함께 뭔가 소통하듯이 다락방에 소통하듯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대화 나누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보면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학 키워드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와요. 방학 동안 수학, 국어, 영어 이거 정복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은 학생이었을 때 아이였을 때 정복됐나요? 네, 막 방학 때 막 뭔가 하나 확실히 해가지고 막 개학되면 보여줘야지 했는데 보여준 게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저는 뭔가 핵심을 짚고 싶어요. 뭔가 근본이 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언어라는 그 지적인 도구를 아이의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언어라는 정말 귀한 지적인 도구를 어떻게 하면 이식시켜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이 먼저 그 언어를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없는 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다양한 방송에 나와서 문해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죠. 문해력은 생존력이다. 왜냐하면 문해력은 사과를 손에서 손을 건네듯이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걸 주려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께서 좀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정의를 했냐면 제가 지난 30년 동안 90권 책을 쓰면서 인문학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해주는 것이고 육아의 끝은 자기계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키 이상만큼 클 수 없고 아이들은 부모가 가진 언어의 수준 이상만큼 더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말투 그리고 내가 자주 하는 말, 습관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되게 귀하고 농밀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를 제가 4가지 정도를 제가 제안하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4가지가 어떤 거냐면 1번은 아이와 함께 단어를 재정의하는 것. 단어 재정의. 이건 어떤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사전이 있죠. 근데 사전을 통해서 아이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아이는 사전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삶을 통해서 그 단어를 다시 정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내가 이 단어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2번째는 일상에서 자주 멈추는 것. 그 3번째는 하루에 1장 사진 찍기. 그리고 4번째는 매일 10분 낭독 필사인데 이 4가지를 방학 동안에 편안하게 4개 다 해봤자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걸 다 해보면 방학이 끝난 이후에는 아마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책을 읽을 때 전혀 다른 수준을 변모해 있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와 단어를 재정의. 이건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아이들한테 기품을 한번 정해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기품을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아이를 이렇게 아이의 능력을 넘겨짓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모르는 거지 아이는 알 수도 있어요. 아이는 이제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답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기품이라는 정의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품은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기품은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이 아이는 기품이라는 단어를 정의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과 환경, 사건을 보면서 기품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기준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됐어요. 나눠서 아이 눈으로. 사전에서 배웠을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가 일상의 언어로 재정의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나누게 됐어요. 나누면 이제 어떻게 될까? 어제 만났던 친구를 오늘도 만났어요. 근데 어제는 몰랐는데 어제 만났던 친구 오늘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친구가 좀 말투, 뉘앙스, 다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지 않네? 이건 기품이 없는 거구나.
기품이 없게 말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왜냐하면 기품이라는 단어를 아이가 재정의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기품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하면 고급스럽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겠죠. 돌아와서 이제 뭘 할까요? 엄마한테 얘기하겠죠. 엄마한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면 이렇게 얘기해볼까? 그러면 어제와 달리 좀 기품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시험해 보니까 그렇게 통해서 고급스럽게 기품 있게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랑 대화가 더 잘 돼. 아, 기품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구나. 이거를 아이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 그럼 공부할까요? 전혀 하지 않아요. 모든 깨달음은 돌려서 줘야 돌려서. 아, 이렇게 해봤더니 머릿속에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문화의 끝은 소중한 사람한테 예쁘게 말하기다. 그 예쁘게 말한다는 것은 지성의 끝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을 물으면 질문이 연속적으로 가능하고 결과를 물으면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독서의 정의예요. 독서는 그 페이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멈출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글쓰기는 뭘까요? 글쓰기 간단해. 독서를 진짜로 하게 되면 글쓰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힘들어. 독서가 멈출 지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글쓰기는 멈췄던 곳에서 생각한 것을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 멈췄던 지점에서 3번 물어봤죠. 3번 답했죠. 그거 쓰면 글쓰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한테 항상 일기 쓰라고 하면서 거의 뭐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일기 쓰라고 해요. 너 이거에 대해 써봐. 자기도 못 쓰면서. 그래서 아이가 왜 일기를 못 쓸까? 쓸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 쓸 게 없을까요? 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프랑스 가서 프랑스 갔다. 그럼 프랑스 가면 가장 먼저 어딜 갈까요? 한 100이면 100 에펠탑 갈 거예요. 에펠탑 가서 뭐 하죠? 사진 찍죠. 어떻게 찍을까요? 사진 찍는 형식에 따라서 이 가족이 뭔가 영감을 찾는 가족인가 아니면 이 여행도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집에 돌아올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보통 어떻게 사진 찍냐면 그 앞에 있는 아이를 찍죠. 대상, 에펠탑 앞에 있는 아이를 찍죠. 이게 뭘까요? 너 여기 앞에서 웃어, 렌즈 봐, 하나, 둘, 셋, 이동. 이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계속 이동해, 렌즈 보면서. 그럼 뭐가 기억에 남을까요? 그 렌즈만 봤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 제가 최근에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글쓰기를 못하겠대. 쓸 게 없대. 어른들 성인 대상했는데 왜 쓸 게 없을까요? 기억을 남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돌아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사진이 12,000장 있어요. 12,000장 있는데 인물 사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에펠탑에 가면 뭘 찍냐면 내가 본 에펠탑을 찍어요. 그 앞에 선 나를 찍는 게 아니고 내가 본 에펠탑을 찍기 때문에 10년 전에 찍은 에펠탑 사진 지금 보면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다 텍스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 그럼 기억을 남기는 거예요. 기억을 남기는 거죠. 그럼 단순히 기억만 있을까요? 내가 에펠탑 어떤 한 지점, 그 한 부분을 찍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내가 왜 찍었지?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지? 내 이걸 찍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지?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지? 이게 모든 감정이 기억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억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의 공간이죠. 나의 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아이가 만약에 에펠탑 어느 부분을 찍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프랑스 파리 에펠탑의 역사를 배워.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봤던 그 에펠탑이란 공간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개를 연결해. 그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이게 바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방법이에요. 돌아갈 곳이 되게 많아요. 기억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글을 못 쓸 수가 없어. 기억이 많기 때문에. 기억과 감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랑 같이 나눌 때 돌아오는 걸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간중간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3번째로 할 것이 하루 한 장 사진 찍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 또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랑 같이 이동만 해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 사진기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한테 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한번 찍어봐.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 창의력 이런 것들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 바꾸면 돼.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랑받고 잘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자라 항상. 어떤 말이냐면 나 너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알아서 잘 자랐다. 근데 정말로 알아서 잘 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 만나보면 교육적 그 언어가 달라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언어들이 그런 부모님한테는 그냥 습관, 말투처럼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런 언어를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돈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언어라는 그 농밀한 가치, 지식을 아이한테 숨 쉬듯이 주고 있어. 그럼 그 아이는 아무리 못 살고 가난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는 언어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방학에는 더욱더 어떻게 하면 더 언어의 수준을 길러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도 친구랑 좋은 친구 만나기 원하죠, 아이들이. 그럼 좋은 친구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친구가 구사하고 있는 언어의 수준에 도달하면 돼요. 아이의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 짜장면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해도 안 친해져요. 둘이 있으면 말이 안 통하는데 수준이 안 맞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언어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 계속 해봐야 돼요. 그 중에서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맛이 어때? 너무 맛있어. 옷 샀어. 너무 예뻐. 여기 너무 좋아. 이거 너무를 빼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말수가 줄어든다. 말수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시작하게 됐다. 너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이제 찾게 되었다. 이는 사실을 의미해요. 너무, 대박, 소름 이걸 빼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이모티콘을 빼자. 이모티콘이 왜 빼야 되냐면 이모티콘은 우리가 가장 섬세하게 표현해야 할 감정 있잖아. 슬픔,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이모티콘한테 외주를 주고 있어 지금. 우리가 돈도 못 받아. 돈을 주면서 외주를 주고 있어.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슬픈 이모티콘 보냈다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이모티콘을 하다가 익숙해지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잊어버려요. 생각을 깊게 해서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말하는 그 기술을 잊어버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독서는 뭘까요? 독서는 아이가 혼자서 하는 유일한 지적인 도구예요. 근데 아이가 혼자서 한다? 그럼 어떤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착안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아이는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떨까요? 아이가 혼자 있지 못하는 아이는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딴 걸 찾죠. 친구 찾고, 게임 찾고, 유튜브 찾고. 근데 아이가 그걸 안 찾고 혼자서 오랫동안 자신을 견딜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책을 손에 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이 재미없어서 책을 핑계대면 안 돼. 왜? 그러면 또 이제 학습 만원 사주게 되잖아요. 만화책 사주게 되고, 글자 없는 거 사주게 되잖아요. 덕미 이런 거 사주게 되고.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항상 쉽게 나온 답은 답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나온 게 답이고, 아이에 대해서 두세 번 생각해보고, 아이가 책을 안 읽구나. 그럼 안 읽는다는 것은 아이가 혼자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제가 세 번째 아까 방학 동안 해야 될 일, 하루 한 번 사진 찍기. 여러분 이제 아이랑 같이 사진기 갖고 나가면서 우리 산책하면서 각자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장씩 찍자. 한 장씩 찍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산책하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수준이, 시선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인상 깊었구나. 그러면 우리 그 사진에 대해서 제목으로 한 줄 짓자. 한 줄 제목 짓게 하자. 내가 사진 찍은 것을 100줄로 쓰는 건 쉬워요. 근데 100줄을 한 줄이라는 제목을 압축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 제목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쓰면서 압축하는 힘을 초절 기르게 되겠죠. 이거 되게 깊은 지성을 한 줄 되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줄을 썼어. 그럼 다음 단계가 있죠. 왜 그렇게 썼는지 한번 세 가지 이유를 말해볼까? 제목을 한 줄 썼으면 그렇게 제목을 지은 1번 이유, 2번 이유, 세 번째 이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책도 갖고 왔지만 모든 책은 333으로 움직여요. 1부, 2부, 3부. 1부는 1장, 2장, 3장. 1장은 챕터 1, 2, 3. 챕터 1은 작은 소주제 1, 2, 3. 3을 3번 하면 책 한 권이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야? 세 가지로 얘기해 볼래? 그러면 그 세 가지가 가장 작은 논리의 단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글 쓰는 사람, 철학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쉽게 논리를 키우는 방법인데 아이한테 사진 찍고 제목 지어보자. 그리고 그 제목을 지은 세 가지 이유. 이거를 되게 습관화 만들면 아이는 이제 일상에서 학교에서도 뭘 배우면 아 이건 이거지. 그 이유는 이 세 가지야. 하나는 뭐, 둘은 뭐, 셋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완벽하게 자신 생각을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이거를 아이와 함께 방학 동안에 매일 하루에 한 번 나가서 사진 찍으면서 놀이 하듯이 뭐 해보는 거예요. 그냥 문해력이 뭐냐면 아까 생존력이라고 했지만 문해력은 단순히 이렇게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배우지 않았지만 보면 저절로 아는 힘. 이게 바로 문해력인데 보면 저절로 알려면 쌓인 기억이 많아야 돼요. 기억과 기억을 연결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기억을 남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분야에 대한 기억을 남기면 그걸 연결해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배울 때 하나를 배울 때 그 연결한 기억 때문에 10개의 깨달음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하나를 배워도 하나를 모르고 하나를 배우고 10개를 깨닫는다. 10개 깨닫는 게 이거예요. 10개 돌아갈 기억이 있으면 하나의 가르침을 받고 10개 그걸 다 던지면 10개의 답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나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되게 수많은 농밀한 지식을 지금 굴리고 있는 거예요. 과정에서 질문하고 사색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교육적 가치를 아이가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일상에서 깨닫게 된다면 그 아이는 아마 쉽게 방학 동안에 그런 아이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질문 띄워주세요. 네, 엄마 욕심에 자꾸 공부하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법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아이 맞아요.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말. 작가님, 이런 말이 있을까요? 아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 네. 꿈만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공부 안 하는 아이한테 공부해라 한다고 공부되지 않아요. 이미 공부를 해라 할 정도면 안 하고 있는 아이잖아요. 네, 이거 공부는 통하지 않죠. 이제까지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또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태도 문제로 끝나겠죠. 엄마 쳐다보는 게 말투가 그렇게 부여하면서 모든 문제 태도로 끝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모든 경우 케이스를 보면 공부를 진짜 안 하다가 갑자기 해서 우등생 된 경우 보면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케이스를 얘기하면 우리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13살 때쯤에 되게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랑 힘을 합해서 학교에서 힘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왔어요. 못된 짓을 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 그 못된 짓을 한 아이가 지금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집에 돌아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할 말이 없고 화는 나고 네. 자꾸 예뻤던 아이가 이렇게 친구 괴롭히다니 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충격도 받겠죠. 네. 근데 이 오바마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하고 이제 아이가 왔어요. 오바마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오바마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한 종류의 사람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해서 어떻게든 상처를 줘서는 쟁취하는 사람이지. 근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알고 좋은 얘기로 해서 좋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두 번째 질문 또 있어. 그렇게 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가서 책을 읽으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뭘 느꼈는지 엄마한테 와서 설명해줘. 여기 안에 공부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알려줬죠. 진짜 힘이 센 사람이 누군가? 친구 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정의로운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내가 읽은 책을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지적인 도구가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공부를 안 할까요? 스스로. 네, 이미 이게 공부잖아요. 그럼 오바 어머니는 최악의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이 언어를 장악하고 있어야지 최악의 상황도 변주해서 아이한테 공부의 기회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안 한다. 어떻게 해야지 무슨 말이 통할까? 이게 아니고 공부 안 하면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내가 일상을 잡아채서 이 한 부분에서 말을 통해서 아이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말을 하기 전에 아이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금쪽 같은 라이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혜원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작가님,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이모티콘 쓰고 싶지만 절제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헐, 대박, 네. 소름. 다들 오늘부터 멈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학부모님께 강연 어떠셨는지 짧은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시간이 금방 갈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저도 감사했고, 이렇게 우리가 만난 건 저는 항상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책 읽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강의 듣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종원 작가님과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